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부 3-1강에서는 합평충파의 총론과 육합 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 보면 이해하기에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육합도 계속 배움에 따른 예습 및 복습도 같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부 3-2강 지지의 합중 3합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합 3합. 이제 3합을 보겠습니다. 서로 잘 맞는 세 개의 글자가 모여야 3합이 완성됩니다. 이들을 정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4칸 건너 가장 멀리 있는 것들과 만나는데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4살 차이를 궁합이 좋다고 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육합이 부부의 합이라면 3합은 3사람이 모인 것과 같으니 사회적인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합을 한 슬라이드 그림에 모두 넣으니 너무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떼어서 목국부터 볼게요. 목국에서의 국이라는 것은 어떤 판을 짜놓은 것을 말해요. 해와 묘와 미라는 지지 세 개가 짝입니다. 이렇게 국을 이루게 되면 힘이 무척 세집니다. 누군가 하나가 탈퇴하지 않는 한 깰 수 없는 연합국이 된 거죠. 목국. 목국은 해묘미를 말해요. 달로 치면 해월양력 10월에 물이 닿은 씨앗이 싹이 터서 묘월양력 3월에 자라나 성해지고 미월양력 7월에는 힘이 빠지게 돼요. 목의 성장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나서 가을에는 결실에 집중해야 다음 해의 성장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목이라고 부르는 나무의 성질은 전계절인 겨울수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겨울을 나지 않고 봄이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겨울의 해가 생지가 되는 것입니다. 묘는 나무의 온전한 성질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왕지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이 되면 목의 기운은 가을에 대비하여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게 되므로 묘지에 들어갔다고 하여 묘라고 부르거나 창고라는 개념의 고라고 부릅니다. 뒤에 12운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나무라는 목의 성질을 가진 물건이나 생물이라면 해월은 목이 생을 받는 달이 되고, 묘월은 가장 왕성한 달이 되고, 미월은 생을 마치는 때라는 것이죠. 다 모르셔도 되는데 해묘미는 목국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2운성은 232쪽에 별도로 설명해 두었어요. 이렇게 3합을 이루면 당연히 세력이 커지겠죠. 이 해묘미 목국이 일간을 기준으로 비견에 해당한다면
비경국이라고 부르고 식상에 해당하면 식상국이라고 부를 거예요. 비경국이 되면 비견이 아주 많아지므로 일간에게는 불리해요. 형제나 동료가 너무 많으면 벌어들인 재물도 나누어야 하니까요. 식상국이 되면 일간은 3명에게 기운을 빼앗겨서 지치게 되고요. 오행의 생극으로도 삼합을 볼 수 있어요. 해묘미 목국은 해수, 묘목, 미토이니 수생목을 한 후에 목극토를 합니다. 물을 머금은 나무가 토양을 뚫고 잘 성장하는 형상이 됩니다. 지장간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해수를 보면 임수가 갑목을 생해주면 묘월에 가불목이 나오고 미월에 정화 꽃봉오리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 기토에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나무목의 일생인 셈입니다. 나 화국. 화국은 인호술 3글자가 짝이 됩니다. 인월이 되면 아직 쌀쌀하지만 화의 기운이 생깁니다. 봄의 글자인 인월의 불의 기운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름이 되는 5월에는 가장 성해지고 술월에는 불기운이 술토에 묻힙니다. 그래서 술월을 화오행이 죽어서 묘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화의 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주명리라는 것이 자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낳아서 자라고 거두어들이고 감춰지는 생장수장을 보여주니까요. 사람을 비롯한 만물도 출생해서 성해지고 사그라들고 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계절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봄이 자신에게 좋은 계절인 것이고 누구에게는 가을이 자신에게 좋은 계절인 거죠. 여름이 되면 화는 당연히 기운이 왕성해지니 왕지가 됩니다. 그런데 불씨가 없으면 불을 지필 수 없죠. 그 불씨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임목이므로 임목을 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토는 화의 기운을 저장하여 담고 있는 그릇이 되므로 고지라고도 합니다. 이 화기운은 겨울이 지나면 다시 쓰이게 됩니다. 인호술 화국을 생과 극으로 살펴볼게요. 임목, 오화, 술토로 목생화 화생토를 하면서 순서대로 생해주고 있죠. 봄의 글자 임목, 여름의 글자 오화, 가을의 글자 술토가 차례로 생을 하니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면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는 상입니다. 지장간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월에 갑목이 병화를 생하면 5월에 병화와 정화가 세력이 왕해지고 술월이 되면 신금가을 기운으로 인해 화기가 한번 꺾인 후 저장이 되고 무토에서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금국. 금국은 사유축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4월은 여름의 글자인데 이때가 되면 꽃은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 씨앗은 물론 유금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골에는 땅속으로 들어가 담을 준비합니다. 사화는 여름의 글자인데
금을 태어나게 한다는데 의심스럽긴 했거든요. 옷을 만드는 곳에서는 미리 유행을 파악하고 여름에 팔 옷을 그 전해인 겨울에 준비해서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국의 왕지가 되려면 그 전 계절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금이라는 오행은 당연히 금의 계절인 가을의 왕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 씨앗은 사화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경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금을 품고 있는 사화가 생지가 됩니다. 사화는 분명히 화의 기운인데 만나면 금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가을에 잘 익은 곡식과 열매의 과육은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씨앗의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수월, 해월, 자월을 지나 축월까지 잘 보관되어 있으므로 축을 묘지 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 안에 들어있는 신금을 종자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유축 금국을 생극의 관계로 따져볼게요. 사화, 유금, 축토로 화극금을 하고 토생금을 하고 있네요. 금을 중심으로 생을 해주기도 하고 강한 불로 재련하여 새로운 금의 탄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것입니다. 지장간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화월에 이미 병화로 꽃이 핀 후 경금 열매가 맺혀 있다가 유금월에 완전히 익고 축월에는 다음 해에 쓸 씨앗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수국. 다음은 신자진 수국을 볼 거예요. 신금은 자수를 낳는 부모가 되죠. 그래서 낳을 생자를 써서 생지라고 불러요. 자월은 가장 추운 때이니 수 성분이 가장 극성할 때이고요. 그래서 자수를 왕지라고 부릅니다. 진월이 되면 물은 창고나 묘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수의 고지, 묘지라고 부릅니다. 생극으로 보면 신자진 수국은 신금, 자수, 진토로 금생수, 토국수를 하죠. 수국 역시 수를 생해주기도 하고 토로 제방을 쌓아 수를 가두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입니다. 지장간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월에 경금이 금생수를 해서 물이 많아지고 자월에는 최고로 많아지며 진월에는 나무를 통해 수분을 공기 중으로 보내는 작업, 개수가 을목을 생함과 땅 속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삼합은 좀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세 글자 중에 둘만 있어도 삼합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물론 가운데에 끼어있는 왕지의 글자가 필요해요. 두 글자만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합이라고도 불러요. 사람에 비유하면 세 명의 친구가 무척 친한데 한 명이 일이 생겨 약속 장소에 못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약속에 나온 두 사람은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무척 친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만나고 있으면 왠지 허전해서 나오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구심점이 되는 힘센 친구가 있어야 성립되죠. 힘센 친구는 왕지에 있는 좌우묘유를 말해요.
사주로 보면 인호술이 삼합인데 임목과 오화만 있으면 삼합에서 빠진 글자는 술토가 됩니다. 술토가 없으니까 완전한 삼합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임목과 오화는 자연스럽게 술토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술토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운이나 유년에서 술토가 오면 삼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계속 12지를 사각형이나 동그랗게 그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루의 시간도 1년에 12달도 계속 돌아가죠. 끝이 없고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계절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리를 바라보았으면 해요. 양이 많아서 나누어서 진행하겠고, 그럼 계속하여 다음 강에서 지지의 방안 및 형이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